안녕하세요, 거인이들.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 들으셨죠? 자, 요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몸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예쁜 몸 가지는 게 건강할까요? 제가 오늘은 거인병원에 와서 관절 클리닉 과장님을 모셔서 오늘은 무릎 건강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인병원에서 스포츠 관절 그리고 무릎 손상, 퇴행성 변화까지 같이 진료보고 있는 김상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크로스핏이랑 욕도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근육을 키우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효율을 내려면 뭘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고 그중에서 크로스핏이 단기간에 아주 이제 운동량이 많다는 걸 저도 이제 느껴서 한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을 무릎에 많이 가진 않아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정말 잘하는 분들도 부상을 입는데 너무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릎이 꺾이면서 손상을 입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수술 받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욕도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많이 올려서 많이 약간 스쿼트 하는 자세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무릎 건강에는 어떨까요? 선수들처럼 엄청나게 무겁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까지 부상 위험이 선수만큼 높진 않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너무 무리해서 무거운 걸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은 무릎 앞쪽으로 해서 통증도 생길 수 있고 무릎 안쪽에 연골판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인대도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쿼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은 무게를 얼마 정도로 하실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스쿼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운동이니까 저도 몸무게 대비해서 요즘은 150, 160kg 정도만 스쿼트는 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항상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스쿼트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그런 점이 있을까요? 제가 운동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의사로서의 관점으로 보면은 스쿼트 할 때 뒤꿈치가 들린다든지 그러면은 무릎 앞쪽으로 굉장히 많은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이 이제 앞으로 밀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에 굉장히 큰 힘이 쏠리게 되죠. 두 번째는 이렇게 스쿼트를 몸으로 이겨내면서 천천히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풀썩 주저앉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무릎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다리를 얼마나 벌리는 게 좋은가, 그리고 다리 일어날 때 무릎을 모으냐 벌리냐는 여러 가지 스포츠마다 방법이 좀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운동 잘하는 다른 선수들이 내는 걸 보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쿼트 말고 헬스장에 가면 leg extension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무릎 만 펴는 운동인데 혹시 그거는 어떨까요? 보통 이제 헬스장에 가면은 발을 떼고 할 수 있는 게 레그 익스텐션이 있고 네. 햄스트링 운동을 할 수 있는 레그 컬이 있죠. 네. 그 두 개 다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근육량이 받쳐줄 때 이 무게를 이겨내면서 천천히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환자분들마다 그거 하고 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동할 때 너무 발로 차듯이 차고 힘을 이겨내지 않고 떨어지면은 무릎에 과부하가 옵니다. 그리고 수술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발을 이겨내는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을 붙이고 하는 레그 프레스를 많이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나 코어 운동을 키우면은 무릎을 보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보통은 수술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허벅지 근육을 많이 키워라. 그 중에서도 대퇴 직근도 있지만 안쪽에 내측 광근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근육을 많이 키우면 좋다. 그리고 엉덩이 둔근이라고 하죠. 엉덩이 근육을 많이 키워라. 세 번째는 코어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걸을 때는 두 발로 걷지 않고 한 발로 걷잖아요. 그러면은 무릎은 안쪽으로 이제 힘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정렬이 안쪽으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무릎에서 체중 부하가 중간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요. 무릎의 내측부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허벅지와 둔근 그리고 코어가 강해지면은 이 힘이 분산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에 건강하게 되는 거고요. 수술을 할 때 보면은 제일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농사 짓는 할머니 분들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매일 걸어 다니시고 매일 다리를 쓰시니까 결과가 좋은 거죠. 통증도 빨리 없어지고. 그리고 남자분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관절염은 심하지만 실제로 수술 안 하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자분들이 수술 많이 하죠.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체중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근육량이 많거든요. 다리 쪽에. 그렇다 보니까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좋은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걷기 운동이랑 자전거 타는 거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나쁜 운동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모든 운동은 다 좋다.
걷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걸어야겠죠. 자전거 타는 거 저는 자전거 타야 되는데, 다만 자전거를 탈 때마다 아프다고 하면은 안장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자전거보다는 걷기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옮겨 다니면서 운동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장이 너무 낮은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안장이 낮을수록 무릎을 많이 구부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장을 높인다면은 무릎을 좀 펴일 수 있기 때문에 무릎 앞쪽으로 가는 부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 중에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에서는 좀 통증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왜 오는 건가요? 통증의 원인은 사실 무릎 안쪽에만 생기고 바깥쪽에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어떤 자전거를 어떤 속도로 어떤 위치를 타냐, 안장 높이가 영향을 주겠죠. 안장이 너무 낮다면은 무릎 전방부에 압력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 앞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개골 주변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 안쪽에 원래 관절염이 있는 분이 자전거를 계속 타면 안쪽 관절염 때문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바깥쪽에 있는 장경인대가, 우리가 외측부에 있는 인대띠가 있습니다. 힘줄띠죠. 힘줄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마찰이 발생하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바깥쪽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나이가 드신 사람들이 많이 바닥에 앉으면서 양반 자세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요가 하면서 이 양반 자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양반 자세는 무릎에 안 좋을 걸까요? 요가를 할 때 하는 양반 자세는 우리가 항상 양반 자세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근육이 좀 타이트한 부분을 좀 늘려주기 위한 릴렉스한 개념으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요가를 하면서 하는 스트레칭 개념의 양반 자세는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특히 좌식 생활을 많이 하죠.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여러 환자분들도 절도 많이 하게 되고 무릎도 양반 자세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인대, 내측부 인대가 좀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좀 늘어나는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반복되면은 안쪽에 관절염이 동반된다면 오자 변형이 심하게 오는 경향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땅바닥에 앉는 부분은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 쓰는 에너지는 체중을 이겨내면 되지만 앉았다 일어날 때는 체중의 5배에서 7배까지도 이겨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무릎 건강에는 양반 자세 좌식 생활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하는 게 괜찮은데 가끔씩은 괜찮죠.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죠. 습관적으로 매일 나는 땅바닥에서 양반 자세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좀 줄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야구 시즌도 시작할 건데요. 그래서 야구에 대한 질문도 몇 개 있는데요. 야구 선수들 보면 몸무게 좀 많이 나는 선수들 많잖아요. 근데 많이 뛰어대고 또는 점프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혹시 무릎에 좀 안 좋은 건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 타자가 안타를 치고 1루까지 직선으로 달리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환자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일직선으로 달리니까. 다만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분들 뭐 체급 크신 분도 있고 마른 분도 있고 하지만 순간적인 스피드에 반응을 해서 공을 잡으러 뛰어야 되고 슬라이딩도 하는데 보통 자기 몸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진 못하죠. 그때 자기도 모르게 슬라이딩을 하거나 몸을 꺾는 과정에서 무릎이 비틀려서 십자인대 손상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선수분들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골판 손상, 비벼지면서 여러 번 한 개까지 다다른 연골판이 순간적인 방향 전환에 의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분한테 생기진 않지만 위험성은 있는 거죠. 그러면 타자 말고 포수들은요? 포수들은 이렇게 스쿼트 자세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요. 공을 기다리면서 그건 무릎에 좀 가지 않아요? 무릎만 따로 보고 했을 땐 좋지 않습니다. 사실 항상 한 자세로 오랫동안 스쿼트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 앞쪽으로 많은 힘이 실리거든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 경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 1년, 2년, 3년 축적이 되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생각보다 빠르게 은퇴하는 선수들도 있죠. 실제 그런 분들 무릎을 보면 무릎 뚜껑뼈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 슬개골 뒤와 대퇴골에 이렇게 활차부라고 하죠. 여기가 관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연골이 많이 닳아 있습니다. 닳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항상 보면은 쪼그라앉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무릎 앞쪽이 너무 아프다, 물이 찬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정밀 검사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행하는 관절, 큰 관절은 괜찮은데 앞쪽에 있는
슬개 대퇴관절이라고 하는 뚜껑뼈 관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수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이제 훈련하면서 수명이 짧은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야구 선수들이 많이 생기는 무릎 병은 어떤 거 있을까요? 유소년을 제외하고 유소년들은 점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릎 앞쪽에 있는 우리가 오스구시 병이라는 게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야구뿐만 아닌 여러 가지 스포츠에서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성인에 있어서는 야구 같은 경우는 무릎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인대라든지 연골판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좀 많은 건 힘줄염이죠. 선수들이 방향 전환을 많이 하는데 몸이 연골판이랑 십자인대는 견디지만 힘줄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니까 만성 힘줄의 염증을 많이들 호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물리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거인이들을 위해서 운동 전에 무릎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운동 준비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운동을 환자분들이 많이 병원에 오시죠. 그래서 수술하신 환자분들의 운동은 사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기 전에 무릎에 열을 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웜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달리기도 포함이 되지만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우리가 말하는 무릎 주변을 잡고 있는 힘줄들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스트레칭 마사지를 하고 나서 가벼운 달리기, 스쿼트를 하겠다고 하면은 맨몸으로 스쿼트를 상당히 많이 해서 무릎이 열감이 느껴질 정도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 단계로 무겁게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운동하다가 무릎 통증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나을까요? 바로 병원에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릎이 갑작스럽게 많이 붓는 거죠. 이건 정말 정상보다 많이 붓는다. 그러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우리가 말한 연골판, 아까 말씀드린 십자인대가 손상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안쪽에 피가 고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일에 검사를 해서 과연 수술이 필요할까 아니면 약을 먹는 게 좋을까라고 하시면 되고, 운동을 안 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운동을 좀 2만 보, 2만 5천 보를 걷고 오면 무릎이 아픕니다. 네. 실제로 무릎 앞쪽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어디가 아픈지 표현하기가 어렵다. 맞아. 무릎 앞쪽이 아프다? 붓진 않네. 그러면은 무릎을 무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찾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줄여야 되고 시원한 찜질을 하면서 만약 소염제 같은 게 있다면 드신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릎 통증이 생기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그런 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게 무릎의 통증이냐 아니면 무릎 주변의 힘줄 통증이냐를 잘 감별하셔야 됩니다. 뭐 병원에 오시면 당연히 쉽게 감별할 수가 있죠. 저희가 다 챙겨드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릎을 이렇게 보면 무릎을 안쪽에는 관절선, 바깥쪽에도 관절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을 따라서 아프면 이건 무릎 안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스트레칭이랑 마사지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무릎 내측부에 만져보시면 거위발 건이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제 햄스트링이 일부죠. 힘줄이 있고 바깥쪽에도 만져지는 장경인대라는 띠가 있습니다. 이런 힘줄들은 말 그대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파스를 해서 힘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통증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에 휴식을 주면서 시원한 찜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아끼고 또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운동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유지하는 게 무릎을 제일 건강하게 쓸 수 있고, 아낀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운동의 종류는 뭐 엄청나게 많죠. 궁극적으로 환자분들이 관절염이 심하게 오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결과가 좋은 분들은 운동을 하던 분들입니다. 결과가 좋으려면 결국 운동을 해야 된다. 또 반대로 안 아프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 말씀 계속 드렸지만 남자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근육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항상 증상과 엑스레이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굉장히 심한 관절염이 있어도 이분은 증상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본인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좋다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무릎이 너무 아프지도 않고 괜찮아 보이는데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는 분들은 너무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항상.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세요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운동을 못 하는 거죠. 나쁜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 한 가지 정도는 뭐든지 하셔라고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네.
선생님이 이제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으면 어떤 운동이었을까요? 지금 제가 크로스핏이랑 역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 안에는 달리기도 있고 역도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기구, 자전거도 있어서 저는 크로스핏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거인이들. 오늘은 관절 클리닉 김상효 과장님을 모시고 무릎 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들으셨죠? 무릎을 오랫동안 쓸 수 있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지금 소파에서 보고 계시죠? 조금 있다가 한번 일어나 보시고 운동을 조금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인이들 안녕!